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이 돈을 목적으로 이제 영상을 찍는 게 목적인데, 이 사건에서 뭐냐면 타인의 나체가 찍힌 영상 자체가 돈벌이가 수단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면 지금까지 안 밝혀졌을까? 변호사님 담당을 하시면 어느 정도까지? 이건 최소한 한 25년 정도. 안녕하세요. 신신당부의 신중관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신당부의 질문 요정 미가은입니다. 가은 씨, 혹시 여성인 척 행세하면서 남성들의 몸캠을 녹화, 유포한 혐의를 받는 소위 남성 N번방 김영준 사건 혹시 아세요? 저 그 뉴스에서 봤어요. 막 이전과는 엄청 차원이 다른 막 그런 범죄라고 하던데요. 예, 그 맞습니다. 우선은 좀 특이점이 있는데, 우선 김영준은 이런 몸캠 영상을 돈벌이에 활용한 거는 맞아요. 네. 근데 보통의 방식은 어떡하냐? 이거를 찍어서 이거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해서 돈을 받아낸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협박이 없어요. 협박 대신 이걸 하나의 상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컨텐츠화 해가지고 그 영상의 길이를 늘려서 상품 가치를 높여서 판매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돈벌이 했다는 거죠. 돈을 벌려는 거네요. 글쎄, 뭐 그럴 수도 있고, 그 금액 액수는 정확히 제가 모르겠지만 뭔가 좀 다른 방식으로 했다는 거죠. 이런 얘기는 저도 처음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이런 방식이 아마 김영준이 처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김영준 사건은 그러니까 그동안의 몸캠 피싱 사건과 어떻게 다른지, 그럼 또 처벌은 어떻게 될 것인지, 요거를 이번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세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뉴스에서 봤던 사건인 만큼 도대체 어떤 사건인지 정말 궁금했었거든요. 예. 오늘 변호사님께 잘 듣고 싶습니다. 예. 네, 신중관 변호사의 신신당부 본격적인 출발에 앞서서 여러분께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예. 구독, 좋아요, 댓글은 신신당부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아직도 구독하기 눌러주시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구독하기는 공짜입니다. 예, 신신당부는 소통하는 방송인 거 아시죠? 여러분의 법적인 궁금증, 그다음에 방송에 대한 평가, 칭찬, 그 어떤 이야기라도 좋습니다. 댓글들 많이 남겨주세요. 변호사님, 우선 사건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아마 많은 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남성 1,300여 명의 알몸 사진과 영상, 일명 몸캠이라고 하거든요. 등을 기간도 아주 길어요. 8년에 걸쳐서 인터넷에 8년이면 유포, 진짜. 판매한 혐의를 받는 김영준이 6월 11일 검찰에 송치가 됐고요. 네. 김영준은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 성착취물 제작 배포,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네. 김영준은 채팅 애플리케이션 그 이름이 틴더라고 하더라고요. 틴더 등에서 여성으로 가장한 뒤에 자신에게 연락해온 남성들과 영상 통화를 하면서 그들의 몸캠 영상을 찍은 다음에 텔레그램에 유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진짜 다 속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여성으로 가서.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2013년부터 최근까지 이 범행을 이어온 김영준은 남성 1,300여 명으로부터 27,000여 개의 영상을 불법 촬영해서 소지한 것으로 드러났고요. 네. 피해 남성들을 유인하는데 사용한 여성 불법 촬영만도 45,000여 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엄청 많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여성을 속이려면 여성들이 촬영하는 게 영상이 있어야 될 테니까 그것도 많이 소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치밀한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또 끔찍한 건 네. 피해자 중에는 아동 청소년 39명, 39명도 포함되어 있어요. 어떡해, 네. 어떻게 했냐면 수법이 자신이 가장한 여성을 만나게 해주겠다. 이렇게 속여가지고 아동 청소년 7명을 자신의 주거지나 모텔로 유인한 다음에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촬영한 다음에 이걸 다시 판매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거 피해자들은 어떻게 알았던 거예요? 신고를 한 것 같아요. 신고로 인해서 4월 수사에 착수했고 경찰은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쳐가지고 이달 3일 김영준을 주거지에서 검거하게 됐습니다. 사건이 거의 언론에 통해 알려진 후에는 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2의 N번방 사건인 불법 촬영 나체 영상 유포 사건 관련자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 신상 공개를 요구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와서 네. 22만여 명이 동의를 얻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8년 전에부터 네. 범행이 시작된 건데 N번방은 5년 정도 그러니까 전이잖아요. 오히려 그 전부터 일어났던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면 지금까지 안 밝혀졌을까? 왜 신고가 안 그러니까요. 좀 됐을까? 궁금했어요. 근데 이 범행 수법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몸캠 피싱의 대부분 뭐라고 그랬어요? 찍은 다음에 그걸 협박해 돈을 뜯어낸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찍힌 피해자들이 내가 찍혔다는 걸 알아요. 아, 그러니까 네. 이게 돈을 마련하지 못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신고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신고해야 되죠. 바로 알린단 말이에요. 아, 근데 그래서 이거는 그렇구나. 뭐냐면 내가 그냥 뭐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아마 중간에 이제 사라지고 없어졌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서 그냥 뭐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 영상들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거죠. 피해자가 자신이 피해를 입고 그러니까 있었다는 몰랐을 거고요? 가능성이 굉장히 몰랐던 높다는 거네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범행이 이어졌던 거고요. 와, 이렇게 해서 8년 동안. 그렇죠. 너무 심했다, 진짜.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좀 이게 어떻게 보면 해프닝이라고 할 수도 있긴 한데 처음에 이 사건이 네. 알려졌을 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이게 남성 커뮤니티에서 야 이제 우리도 이제 기회가 왔다. 그동안 남성들은 잠재적인 성범죄자 우리만 갖고 맨날 영상 엠번방 사건 때문에 우리 남자들만 맨날 욕먹었잖아요. 이거 분명 여자일 거다. 야 이제 야 니네 다를 거 없지 않냐. 니네도 맨날 이렇게 남성들 찍은 거 갖고 서로 돌려보고 판매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하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쉽게. 근데 신상공개 딱 됐는데 여자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요. 남자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처음에 막 준비해가지고 이걸 녹론하시고 막 해야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얘기가 쑥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여성 커뮤니티에서 오히려 조롱을 하는 거예요. 남자를 찍는 것도 남자고 여자를 찍는 것도 남자 아니냐. 이런 결국 것들 성범죄자 너무 남자들이다. 젠더 갈등이. 오히려 이렇게 조롱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요즘 문제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뭐 피해자가 남성이냐 여성이냐를 떠나서 이건 사실 뭐 가해자가 남성이라서 꼭 남성에 대한 범죄인 것만도 아니고 여성이라서 여성에 대한 범죄만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 자체가 나쁜 거지. 이걸 꼭 남자 여자를 구별할 필요는 없는데 그러니까요. 자꾸 이게 성대결로 가다 보니까 이게 가해자가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걸 자꾸 밝히고 그게 중요한 것처럼 여겨진단 말이에요. 그럼 뭐 그게 남자든 여성이든 간에 그 피해를 입는 쪽에서는 굉장히 인격적으로 굉장히 이제 수치스럽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충격받는 사건이기 때문에 굳이 그게 가해자가 남자냐 여자냐 를 구별할 필요는 없겠다. 엄하게 처벌해야 되는 건 똑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아까 오프닝에서 잠깐 언급해 주시긴 하셨는데 예. 이번 사건의 특이점이 어떻게 보면 더 도드라져 보인다고? 그렇죠.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몸캠 피싱이라는 건 뭐냐면 랜덤 채팅이나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서 여성으로 위장한 사기 조직원들이 범행 대상자한테 접근해서 몸캠, 즉 일명 영상통화로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걸 말해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후에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 이렇게 협박해가지고 돈을 뜯어내는 게 원래는 몸캠 피싱의 전형적인 수법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이 돈을 목적으로 이제 영상을 찍는 게 목적인데 이 사건에서 뭐냐면 타인의 나체가 찍힌 영상 자체가 돈벌이가 수단이 된 거예요. 그걸 수단으로 해가지고 이제 협박을 하는 게 어떤 목적이었는데 그러니까요. 네. 이 영상 자체가 이제 돈벌이로 이걸 판매해서 이걸 너무 컨텐츠화 그렇죠. 일제 컨텐츠화한 거죠. 이게 이걸 이거 하나 찍듯이 찍어가지고 이거 배급해서 배포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협박이 없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이걸 컨텐츠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가치를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굉장히 고민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가치를 높였던 거예요? 콘텐츠 영상에 상업적인 가치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분량이 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분량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짧아. 보통 그냥 쑥 지나고 끝나. 한 2, 3초 끝나고 끝나. 그럼 그거 뭐하러 찾아보겠어요. 영상미가 있어야 되나, 뭐가 있어야 되나 했어요. 물론 퀄리티가 있으면 좋겠지만 몸캠에서 퀄리티를 바라기는 어렵고 보통의 경우에 지금 몸캠 범죄 신고를 했던 사건들의 대부분의 경우에 분량을 보니까 30초 분량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이 김영준의 사건,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 분량이 10분을 넘어가기도 해요. 3분 이상이고 대부분 10분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영상이 내용이 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찍을 때 피해자들이 정말 몰랐다. 그죠. 계속해서 뭔가 시간도 같아요. 끌면서 계속해서 나치의 영상, 그러니까 뭐 영상들이 계속 보일 수 있게 뭔가를 유도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진짜. 어쨌든 일정한 길이를 확보해야 이제 컨텐츠가 이제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건에 비해서 분량이 좀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인 거죠. 정말 악의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잠깐 뭐 나와도 지금 수치스러울 판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좀 더 대담한 행위들을 요구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적나라할 거 아닙니까? 적나라한 영상들. 그러니까 더 수치스럽고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는 사건. 그러니까 기존의 거랑 달라. 단순히 얼굴 나오고 뭐 예를 들면 신체 일부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한 행위도 하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판매하는 방식도 뭐냐면 텔레그램 보안성이 좀 뛰어나다고 했던 텔레그램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그러니까 유통을 통해서 이제 소비하는 사람들끼리만 이제 알게 되는 거고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이게 오랫동안 8년이라는 기간 동안 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분량을 확보해서 나름대로 컨텐츠화해서 상업적인 가치를 높여서 그만큼 더 이제 수요를 낳게 한
그리고 다시 그때 또 공급을 하게 된 식으로 이제. 피해자들이 속을 수밖에 없었던 게 이게 화면 전환을 하기 위해서 나 불 좀 끄고 올게 막 이런 말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피해자들도 잘 몰랐고 그러니까 기간도 그렇게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지속할 수 있었겠죠. 어떻게 속을 수 있을까 싶었는데도 그러니까요. 참 그렇게 하면은 모를 수도 물론 있겠다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가정에 있는 분도 꽤 많고 뭐 여러 가지 뭐 알려지는 게 지금 두려운 분들도 꽤 많으실 거예요. 뭐 사실은 이거를 피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런 걸 안 하시면 되거든요. 그쵸. 안 하면 되죠. 한 다음에 뭘 어떻게 수습하려고 하시면 이미 그때는 늦어요. 처음에 뭐 돈을 달라고 하면 돈 주고 줬다가 근데 그게 끝나느냐? 더 늘어난단 말이에요, 금액이. 근데 사는 것 자체가 불법인 것도 저는 기사 보면서 알았어요. 16명이 구매를 했대요. 그렇죠. 상업적으로 제작된 게 아니라 불법적인 차량물이잖아요. 그걸 이제 구매한 것 자체가 그렇죠. 똑같이 자체가 이제 요새는 소재라는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니까. 문제되는구나. 예. 그러면 이제 김영준한테 이제 예상되는 처벌은 한 어느 정도까지 나올까요?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범죄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경찰에서는 김 씨에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그래서 아동 성착취물 제작 및 아동 성착취물 배포, 그다음에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강요, 그다음에 아동복지법 위반에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매개 성희롱 등의 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 살펴보면 우선은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도록 되어 있어요. 굉장히 세요 이게. 무기징역 거의 못 들어봤는데. 그죠. 네. 웬만한 건 잘 없었는데 요즘 성범죄, 특히나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에 이제 무기징역까지 또 가능하게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 그다음에 배포하는 경우에도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이 카메라 등을 이용해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침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죄. 이게 보통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겠고요. 이걸 다시 배포나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지고, 아까 또 한 가지가 이제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했잖아요. 그거 내가 이거 쓰니까 다시 와서 뭐 촬영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협박하는 경우엔 이런 경우에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러니까 쟤들이 다 형벌 자체 높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이게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아까 그랬잖아요. 그 청소년들 불러가지고 이제 여성을 만나게 해줄 것처럼 해가지고 부른 다음에 유사성행위 시키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또 아동에 대해서는 학대 행위가 되거든요.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이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처벌들은 다 센데 다만 이거를 했을 때 실제로 얼마가 선고될지가 좀 관심을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때 뭐 엠번방 사건 이후로 뭐 많이 세졌기 때문에 종전보다는 많이 형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지금 우리 법책에 대해서도 이 범죄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어떻게 처벌되는지를 지켜봐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질수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변호사님이 담당 판사시면은 어느 정도까지 주시고? 이거 기록을 보지 않고 오래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때 엠번방이 43년? 42년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건은 뭐 이거보다는 조금 더 재질이 더 나쁘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많이 있죠. 이건 최소한 25년 정도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야, 25년. 뭐 15년에서 25년 정도 사이? 어떻게 보면 정말로 충격적인 저한테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어떻게 또 판결이 날지도 되게 주의 깊게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이게 기존에는 뭐였냐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대부분 이제 여성이었기 때문에 뭐 여성만 피해자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좀 생각이 쉽단 말이에요. 근데 남성도 충분히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확인된 사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물론 SNS나 인터넷 우리한테 많은 이로움을 주긴 하지만 이런 폐해도 있기 때문에 좀 사용을 할 때는 조금 조심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 네, 저는 어떻게 보면 김영준 그 사람한테 진짜 공범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렇게 혼자서 다 했을까 좀 의심스럽기도 하고 그렇죠. 좀 대단하다 막 이런 생각까지도 나쁜 놈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죠. 김영준의 구속 이후에도 이런 비슷한 범행에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신고가 이제 경찰에 접수되고 있는 만큼 이제 그런 꼭 상응하는 대가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약간 반짝하고 만약에 관심이 길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게 근절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적발뿐만 아니라 앞으로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까지도 끝까지 좀 지켜보면서 관심을 가질수록 이런 처벌에 대해서 그 상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으셨던 법적인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신신당부 공식 메일로 보내주세요. 네, 모든 고민은 익명으로 처리해드립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예,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 다양하게 전해드리는 소통하는 방송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